정말 충격적인 이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한 번 더 정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9.19 군사 합의 중 일부를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오늘이죠. 네, 북에서 전면 파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죠. 명분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였는데 일단 북한의 정찰 위성이 뭔지부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북한의 이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쏘는 정찰 위성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질문에서 정찰 위성, 북한의 정찰 위성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있었어요. 북한의 정찰 위성이 뭐지? 그냥 다른 나라에서 5만 나라에서 다 쏘아 올리는 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쏘아 올리는 정찰 위성과 같은 류의 정찰 위성입니다. 굳이 정찰 위성의 정의를 좀 드린다면 대기권 밖의 상공에서 타국의 군사, 정치, 경제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인공위성을 정찰 위성이라고 네, 그쵸.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30일에 정찰 위성 쏘아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북한을 감시하는 목적의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하고 지금 한반도 상공에 가장 많은 정찰 위성을 띄우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네. 미국의 정찰 위성이 수십 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 외에도 여러 나라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찰 위성을 돌리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북한만의 문제는 지금 아니다. 네. 그리고 좀 그걸 또 지적을 하거든요. 22일부터 22일 0시부터 30일 자정 사이에 발사하기로 했는데 무려 1시간이나 일찍 기습 발사를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해진 시간, 통보한 시간은 22일 0시인데 21일 밤 11시에 썼다는 거예요.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아니 어차피 북한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잖아요. 북한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했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그쵸. 궤도에 진입한 거 이따 파악해봐야 된다. 위성에 뭐 괌을 찍었다고 하니까 괌 찍은 거 사진 나와야 알 수 있다. 무조건 다 믿지 않으면서 왜 22일부터 1일까지 발사한다는 것만 철석같이 믿고 너희 왜 1시간이나 일찍 발사했어. 우린 너희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네. 네, 좀 웃기다. 자기 모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도를 진짜 제목들이 기습 발사했다. 뭐 마치 긴급한 도발을 한 것처럼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상 정황상 1시간 일찍 발사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네. 아니 그리고 뭐 예상 가능한 시간을 주고 상황이 발생하면 좀 당겨서 발사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좀 미뤄서 발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왜 1시간을 먼저 했니 뒤에 했니 이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일본에서 어떤 분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새벽에 경보를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일본이. 근데 진짜 비상사태가 난 줄 알고 너무 놀랐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런 행위가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정찰 위성이 올라가서 위험한 게 아니라 이런 행위 때문에 불안이 조성이 되고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공포 이 분위기가 된다. 근데 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에서 지금 89일 만에 세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고요. 1, 2차는 이제 실패를 했고, 네. 3차에서는 지금 성공을 한 걸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인정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명분 삼아서 정찰위성 발사하면은 군사합의 일부 1조 3항을 정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발사하자마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한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응해서 북한에서는 오늘 전면 파기하자. 어차피 이럴 바에 니네 원래 지키지 않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명을 냈거든요. 군사 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 대한민국 것들에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빈 껍데기로 된 지 오래다. 그러면서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우리 탓, 남측 네.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북한을 도발하고 자극해서 그런 명분을 지금 윤석열 정권이 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지금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중단시키면서 이 항공정찰을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에 정찰 자산이 투입되면 그 이후에는 전투기라든지 그다음에 한반도에 지금 끝없이 전개되고 있는 핵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 폭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군사 분계선에서 전개되는 거는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정찰위성보다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정찰위성은 말 그대로 그냥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찰위성만 특별히 문제를 삼는 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 삼는 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위성을 발사해서 문제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만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기는 윤석열 정권이 이 효력을 중지시킨 게 심각한 위기였는데 북한에서 그렇게 나와? 그럼 우리도 이거 안 지켜. 우리 파기해.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언론부터 굉장히 황당한 게 북한을 막 갑자기 욕하는 거예요. 북한이 파기했다? 파기했다. 야. 아니 근데 그 전에 신원식이랑 윤석열이랑 김영호랑 이런 사람들이 9.19 군사합의 파기해야 된다. 그게 우리 평화를 담보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일부 조항이라도 효력 정지해야 된다고 하고 먼저 정지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언론에서는 마치 우리는 뭐 1조에 몇 항만 정지시켰는데 그렇다고 대뜸 이걸 다 파기해? 이런 논조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뉴스 보다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악의적이죠. 네. 악의적이고 이 모든 그 어떤 충돌 행위의 원인을 북한으로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향후에 국지전이나 이 무력 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측에서 충분히 도발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무조건 북한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더 강경하게 도발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결국 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1조 사망 파기한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그럼 난 전면 파기하겠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살짝 도발을 해요. 예를 들면 정찰기를 이제 군사 분계선에서 정찰을 복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찰기를 막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북한이 넘어가지 마라. 경고한다. 넘어가지 마라. 했는데 지키지 않고 계속 넘어간다. 그럼 북한이 서울까지 다시 그 드론을 보내거나 폭격기를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는 거예요. 네, 한반도가 완전히 전쟁의 불바다로 지금 휩싸이게 된다. 지금 최근에도 전략자산 너무 많이 전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칼빈 스노우 입항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핵항공모함. 신원식이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또 막 전쟁 망어 계속 쏟아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건 좀 뒤에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찰 위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적대적이고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남북이 맺은 중요한 군사 합의까지 파기해가는 극단적인 대응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 냉정하게 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행위죠. 네, 왜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반응을 내보이는가? 그거는 북한의 정찰 대상,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아닙니까? 결국 저는 이거는 미국의 공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정찰 위성을 띄우고 우리를 상대로 타격을 하고 이렇다고 얘기를 이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도 개발을 하고 미국을 상대로 타격하는 실험을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입장을 천명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보도에 나왔습니다. 만리경 1호가 태평양 광상공에서 미군 기지 사진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고 12월 1일부터 정식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정찰 자산도 결국은 미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쓰겠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굳이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미국과 우리를 완전히 동일시하는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도한 조치고 굉장히 위험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원식이 경기도 오산 공군작전사령부에 방문해서 한미의 영공 방위태세를 점검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적 도발 시 도발 원점부터 지휘 및 지원 세력까지 회복 불능 수준으로 타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완비해달라. 전쟁 준비를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언급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새벽에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긴급 소집을 하기도 했고요. 칼빈 스노우 찾아서는 이제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또 대응할 수 있는 만만태세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도발 행위다. 이런 입장을 막 취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신원식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불사할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과 한판 붙어볼 수 있다. 이런 식의 망언을 내뱉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나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어나는 순간 결국은 누가 죽는가?
국민들이 죽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불사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계속하면서 이 자극의 정도를 높여가는 거는 저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추가하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유엔사를 방문해가지고 사령관을 만났거든요. 국방부 장관인 줄 알았어요. 아니, 통일부 장관이 유엔사 사령관을 왜 만납니까?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엔사는 6.25 전쟁에서 국군과 함께 북한의 남침을 격퇴해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뭐 고마운 곳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평화 유지를 해나가자 이런 표현을 해요. 김영호가 왜 거기에 갑니까? 네, 지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계속 미국에 방문해서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도 계속 논란을 짚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여러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계속 북한을 자극하고 적대시 행보를 가는 훈련을 증대한다든지 전략자산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정치적인 사안,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자극하는 방향이 있는데, 저는 신원식과 김영호와 이런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행보를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일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계속 외국에 나가가지고 야 북한 진짜 나쁘다, 북한 진짜 막 후진국이다, 북한에 계속 문제 있다, 너희 그거 알아? 막 같이 대응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북한에서 통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보를 벌이고 있다. 네, 김영호의 행보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2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